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알려주는 남자,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제가 이렇게 부동산 세금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루면서 일단 뭐 참고 삼아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간단히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제목은 부동산 세금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세금은,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일수불태라고. 지금 이 일수불태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장기나 바둑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이제 두면은 다시 물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는데요. 특히 이제 부동산 세금에서는 더 확실합니다. 한번 내가 모르고 했다, 실수다, 잘못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빠꾸가 없다는 거죠. 한번 진행된 이상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징여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3개월 이내 기간 내에 이런 건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 있지만, 웬만한 세금은 다 한 번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그 세금을 고스란히 이제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세금을 이제 접할 때는 일단 실행 전에 충분히 좀 확인을 하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는 건, 부동산 세금은 또 이제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세무 상담을 받다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요즘처럼 이렇게 세법 개정이 많이 이렇게 막 되고 이럴 때는 솔직히 다른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전문 세무사님도 이렇게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알고 접근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알고 이제 상담을 받게 되면은 다소 좀 상이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도시 알아볼 수 있지만, 이제 모르고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이게 내 스스로 이제 확인이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세무 상담을 받을 때는 적어도 한 3곳 정도는 이제 문의하라고. 그런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 아시는 분들 이제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같은 사안으로 서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세법이 개정되면서 자꾸 이제 복잡해질수록 그런 경우의 수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채널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다 세금 계산도 예측할 수 있게끔 제가 다 계산도 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제 알고 나서 일단 나중에 세무 상담 받으실 때도 크게 도움될 거리라, 크게 그러니까 도움될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부동산 이제 세금을 한번 살펴보면은, 취득할 때는 이제 취득세가 들어가겠죠. 보유할 때는 이제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제가 여기다 기재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또 그 부분도 다룰 겁니다. 상속, 증여 그 부분도 함께 다룰 거고요. 나중에 이제 증여도 이제 부담부 증여가 있고, 그리고 양도할 때 이제 절세 방안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서 양도하는 게 유리한가, 증여하고 양도하는 게 유리할까, 어떻게 이거를 처분하는 게 유리할까, 이제 그런 것들 절세 방안들 좀 말씀드릴 거고요. 요즘 핫 이슈죠.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들, 혜택,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각종 이제 세금, 종부세부터 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거주주택 비과세니,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또 이거를 또 주택임대사업 끝났을 때 또 세금이 이렇게 또 나오긴 하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자, 이런 부분도 이 채널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택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그때를 예측해서 계산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는 모를 경우, 이게 좀 특징이 이렇습니다. 모르고 내가 더
부담한 세금은 돌려받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과세 당국에서 더 냈으니까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런 사례는 거의 드물다는 거죠. 즉, 내가 알고 더 냈으니까 내가 돌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입증이 됐을 때는 돌려주지만은 과세 당국에서는 알아서 이렇게 돌려주진 않는다는 거죠.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 당시 이제 9월 정도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신청을 안 했다. 이럴 때는 그 해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합산 배제 신청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과세 당국에서 일단 모르고 더 부담한 세금은 알아서 돌려주진 않지만은 모르고 덜 부담한 세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이제 폭탄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사례는 좀 가끔 어떻게 보면 빈번히 나오는 사례고요. 단 내가 당장 신고할 때 이게 이제 부과되는 건 아닌데 이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서 날라오기 때문에 그때는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요놈들의 특징은 특히 물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신고 납부도 있지만 다 재산세, 종부세는 원칙은 이제 부가징수입니다. 부가징수라는 건 뭐냐면은 부과한 대로 내라는 겁니다. 내가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즉 여기서 좀 뜻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전산화가 잘 돼 있어서 모르지만 옛날에 전산화가 잘 안 돼 있을 때는 어쨌든 세무 과세 당국에서 잘못해서 부과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잘못해서 부과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더 부과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 옛날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이제 이런 보유세 이제 재산세가 날라왔을 때 내가 요 세금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이렇게 나왔는지 이거를 알기 전에는 내가 이게 더 많이 나온 건지 덜 나온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매번 세무사님 찾아가서 이거를 좀 확인할 수도 없는 경우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세무사님께 일정의 상담료 이런 것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걸 또 매해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드릴 거는 이런 거를 나왔을 때 이제 제 채널을 보시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 다 계산하고 이거가 대충 맞구나 이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같은 얘기로 이제 더 낸 보유세는 내가 알고 이렇게 청구하기 전에 돌려받기 어렵지만은 근데 과세 당국에서는 그러니까 덜 낸 거에 대해서는 이게 발견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추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과세 당국에서는 더 받은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주는 사례는 좀 드물고 덜 낸 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받아간다는 거죠. 일단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잘못된 양도소득세입니다. 소득세가 아니고 특히 이제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은 나라에서 부가징수는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신고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그렇다고 내가 잘못 신고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다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죠. 자,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이거를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만약에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 더 낸 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알고 이거 더 냈습니다. 이거를 청구하기 전까지는 과세당국에서 알아서 이렇게 다시 백으로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신고 납부기 때문에 일단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고 어떻게 좀 덜 신고를 했다든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를 했을 때 특히 이제 과세당국에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세무서나 이런 거 신고 당시 할 때 요게 맞다 틀리다 여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런 것들이 날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날라올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이 뭐 시골에 있었는데 몰랐다. 이제 그런 거 있을 때 내가 비과세를 신고했다. 근데 비과세 조건으로 신고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2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닌 거로 이제 세금을 이제 매기게 되죠. 그때 당시에 날라오는 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들이 같이 날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양도 차익이 적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양도 차익이 많게 될 경우에는 이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참, 이 신고 납부라는 조건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이게 납세자가 이거를 잘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부동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세금 이야기라는 내용을 좀 다루고 있고요. 지금 제 채널에서 이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올려드리는데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제 채널을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돈 되는 채널, 부동산 세금 관련 돈 되는 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돈 되는 채널이라는 것은 이걸 봄으로써 이렇게 돈을 번다기보다는 요거를 이제 이 채널을 보면서 이제 절세 방안이라든가 같은 사안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세금에 더 절세가 되는지, 참 양도세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클 때는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도와드릴 거고요. 이제 주로 이제 아까도 드렸지만 이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그리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 관련된 내용, 분양권 관련된 내용. 여기는 안 됐지만 이제 상속, 증여 부분 이것도 함께 다룰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채널은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면 일단 이제 기본 개념부터 이제 잡고요.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으로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세금 관련된 이제 조문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쉽게 조문을 이제 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이제 보시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스스로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계속 따라오면 충분히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제 절세 방안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다룰 거고요. 그리고 각종 사례 분석. 사례 분석이라면 특이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이한 사례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다른 이제 세금 계산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제가 이제 가끔씩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 개정 세법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이제 분양 청약 관련된 내용, 뭐 1순위 조건부터 해서 내가 청약 자격이 되는지, 청약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 분양했을 때 그 당첨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내용들 좀 제가 좀 알기 쉽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부동산 세금 채널 10분 세금이라고 이제 다루게 된 큰 취지는 일단 뭐 제가 뭐 아주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세금 이쪽 부동산 세금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조금은 안다고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좀 같이 함께 알아가는 채널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 또 하나하나씩 새로운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